녹화 시작. 자, 번호 좀 불러주세요. 393번. 34번. 끝인가요? 네. 93 보죠. 93을 보면 1393. 기침을 잡고 할 것 같으네. 393. 393. 93. 이상하게 생겼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m 2의 제곱. 이랬을 때 크기 4인 이제 얘가 이제 표본의 크기인 거죠. 표본의 크기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친구를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 평균은 m이 되고 표준 편차가 0.5의 제곱이 되겠죠? 아니다. 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 보면 평균이 같으니까 어차피 대칭축은 같고 한 명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한 명이 좀 완만하고 이럴 거예요. 누가 완만하고 누가 더 솟구쳐 있느냐 인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크냐 작냐요.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에 쏠려 있다. 얘가 이게 돼요. 이 친구가 x가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 있는 근데 이제 차이점은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이 좀 있겠군요.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더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게 표준 편차가 더 작은 친구가 평균에 더 몰려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혹시 이해될까요?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어요?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1번하고 3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x랑 x바를 보면 어쨌든 그 밑에 면적은 1로 똑같아야 돼요. 근데 1번은 너무 노골적으로 x바가 x보다 다 위에 있죠. 이렇게 되면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안 그려진 부분 뒤로 역전이 돼서 쭉 하면 역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넓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표준 편차가 작아서 평균에 쏠리면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 역전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밑에 면적을 어차피 똑같은 것 같다 우리가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 자, 4.3 볼게요. 3자. 이거가 우리가 했던 느낌? 했던 느낌? 저번에 fx 설명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5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거예요. x에 대한 거는 50이고 그 다음에 x 바로 넘어가면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여기까지는 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뭘 보여주는 거냐? 거기는 진짜 그려져 있는 거. 이게 평균이고 x가 아이고 녹화 어떡하냐? x의 평균이 m이라고 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m이 뭐가 되냐면 50이 되는 거예요. x도. 그리고 표준 편차가 지금 현재 10인 상태에서 여기가 10만큼 커졌을 때 그러니까 60인 거죠. 60일 때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러면 0.3413이 된다. 두 개 합쳐서 6, 8, 2, 6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게 10 간격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표준 편차로 칸을 나누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 거냐면 표준 정기분포 표를 그냥 이걸로 표 대신에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표준했을 때 여기가 1되고 그 다음에 2되고 3되고 거기까지가 면적이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50짜리에서
44에서 48, 그러니까 44에서 여기 넓이를 구할 거고, 그럼 표준화하면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2로 나누면.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뭐랑 똑같냐? 저기 기준에서 3까지 해서 3까지가 0.9974를 반으로 나누니까 0.4 49 8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개까지, 하나, 둘, 세 개까지 갔을 때의 전체를 절반으로 쪼갠 거예요. 여기에서 뭘 빼면 되느냐? 한 칸짜리 0.3413을 빼면, 그러니까 이 넓이가 지금 이 넓이랑 똑같을 거고, 이 확률과 똑같을 거고, 여기 부분이 얘랑 똑같으니까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74. 왜 0.9974를 0.9974로 아니라 0.9544가 아니라 여기 표준하면 마이너스 3인 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표준화했을 때, 그러니까 Z 입장에서는 0부터 3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0부터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0부터 3까지 확률은 여기서 뭘로 보면 돼요? 둘, 세 개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기준으로 하나 답이 써 있고 요거 기준으로 써 있고 요거 기준으로 써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표준화했을 때 얘도 표준화 해보면 0이고 1, 2, 3 할 때 3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974였죠. 0.9544는 어디에 걸렸냐면 2에 걸려 있잖아요. 이해될까요? 되셨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거기가 칸이 한 칸 한 칸에서 이제 1, 그다음 2, 3일 때 값을 물론 이제 2배에서 알려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거랑 오늘 지금 보면 유형이 딱 9개밖에 없거든요. 이제 오늘 준 거. 그래서 그거 하면 그전 거랑 같이 해서 섞어서 한 번에 다 해서 금요일날 질문 위주 하고 그다음에 수록특강 가지고 오시고 그 기준으로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수능특강에서 레벨 3들 다이렉트로 숙제도 하지만 질문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많이 이게 교과서이 바뀌면서 딱 이렇게만 나와서 모평균의 추정만 하면 돼서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모비율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었어요. 모평균의 추정. 근데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게 설명이 사실 되게 없어요. 모평균의 추정.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x를 주고 이 x에서 표본을 몇 개를 뽑아서 원래 x가 갖고 있는 모집 단위죠. 얘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제 n개를 뽑죠. n개. 그래서 얘가 표준 편차 정균표를 이루고 평균은 똑같고 여기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에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멋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이 얼마네 졌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전부 연습이었고 실제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딱 한 타임 남았어요. 한 타임도 시간이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시간 지나간 그 수많은 기억들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 통계만 생각했을 때 그래도 통계를 한 2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모든 얘기에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들 한 거죠. 빌드업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 지금까지 시작됐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평균이 뭐야? 거기서 뭐 표본을 뽑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얘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였어요. 결국은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끝판왕. 약간 반전 영화 같은 데 보면 알고 보니까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녀석이었어. 그래서 막 놀라는 것처럼 얘가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 최종 보스는 누구? 모평균이에요. 모평균이 최종 보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모평균을 끝끝내 영원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진행해 볼까요? 우리는
모평균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평균을 너무 구하고 싶었어. 모평균 구하면 되잖아. 못 구해. 너무 많아. 모집단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전수조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으니까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걸 몰라요. 왜 모르냐? 실제로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서 평균을 뽑았어요. 이렇게 표본을 뽑았어요. n개짜리 표본을 뽑았어요. 얘는 평균 낼 수 있죠. 자, 여기에 평균이 뭐냐 그러면 한 번 평균 낸 거예요. 그냥. 얘는 뭐냐? 이 대문자는 뭐냐면 이것은 여러 개의 숫자를 의미해요. 어떤 숫자? 내가 n개를 여기서 뒤적. 자, n개 뽑아서 평균. 다음 뒤적. n개 뽑아서 평균. 뒤적. n개 뽑아서 평균. 이거를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위에다 검토해 놓은 다음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확률을 다 구해요. 그래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건 맞지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울리지? 울리네? 어쨌든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를 보면 막 나오잖아요. 엎치락뒤치락하죠. 전수조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어 뭐 한 6개월이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있겠죠. 사람들 전체가 생각하는 지지해 안 지지해 조금 지지해 많이 지지해를 쫙 데이터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전수조사 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평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알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그 몇 명이 이제 n이에요.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본 조사의 한 번의 결과로 우리는 이 한 번의 결과예요. 이건 여러 번의,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이건 못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아니면 이걸 정규업수로 만든다고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표본 조사를 몇 번 할 건데 100번 해도 안 될걸요?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우리가 지금 투표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3천만 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표본 조사를 예를 들어 1000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고 싶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천만 명 시 1000만큼의 경우의 수만큼 내가 표본을 뽑아봐야 돼요. 그럼 모든 경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조사한 결과들을 쫙 써서 지지율이 쫙 나와요. 그럼 그 지지율 밑에 맞춰서 확률을 다 계산하면 그걸 갖다가 곱하고 평균을 내면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평균 내는 게 낫죠. 그 노력이면.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론적인 것들이었지 실질적으로는 모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실체적 진실은 몰라요. 영원히. 그럼 뭐 갖다 추정하느냐? 이 한 번. 이게 스몰로 바뀌었다는 거에서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딱 뽑았어. 조사했어. 그럼 나한테 이게 올 거예요. 자, 이번에 평균이 그 n명 했을 때 이거 평균이에요. 그럼 얘는 모평균일까요? 아니죠. 모르죠. 모평균인지 아닌지. 하지만 모평균하고 비슷할 거라고 이제 추정해 볼 거예요. 그거의 근거가 뭔지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근거는 얘네들의 관계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다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내보면 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평균이 있을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아쉽게도 우리가 평균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데 그냥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한 요 값이죠. 요 값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쯤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정할 때는 룰이에요. 이건 룰, 규칙이에요. 항상 똑같은 길이만큼 가요. 그래서 x 더하기 x 빼기 a부터 x 더하기 a. 우리가 지금 간신히 구한 한 번 계산한 이게 소중한 유일한 정보예요. 여기서부터 a만큼 떨어진 것과 a만큼 더해진 것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대통령 지지율 좀 구해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1000명을 막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30%가 나왔어요. 30%예요. 이렇게 하면 걔가 진짜 30%야? 30%예요. 저희 표본 조사는. 아니 실제로 어떠냐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는 몰라요. 그거 다 조사해봐야 돼. 그럼 너 뭐 한 건데?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조사가 30%인데 예를 들어 A가 한 5%라 할게요. 25%에서 35%. 자, 오면 지금 30에다 5를 더하고 뺀 거예요. 요 사이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진실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평균. 최종 보스는 요 사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러죠. 무슨 근거인데 이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 아, 이게 신뢰도라는 말을 만들고 여기 면적을 재는 거예요. 여기 면적이 0.95가 되게 만드는 여기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고, 이쪽에서 야 95%다 못 믿어 99%를 그럼 99%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늘려서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너 이번에 몇 점 받을 거야? 저 80점에서 90점 사이를 맞겠습니다. 확실해? 너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너 틀리면 너 큰일 나? 아 그럼 저 60점부터 100점 사이에 맞아볼게요. 이런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니다 지금 이야기할게요. 구간을 똑같이 하고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 동일한 면적이 좀 커지겠죠.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어요. 쭉 들어올린다는 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건 이따 얘기했지만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건 n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사를 더 많이 하면 됐었어요.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조사하면 신뢰 구간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큰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흐름이고, 이제 외워야 될 거 딱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외워야 될 거예요. 신뢰 구간. 우리가 한번 조사한 값이 있어요. 표본, 평균, 그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이렇게 작성해요. M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얘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하고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여기는 x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 1.96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워져요. 항상 주는데 1.96이 뭐냐. 자, 얘를 제가 가운데를 x라고 하고 x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봤을 때 표본 평균은 우리가 n개를 뽑았으니까 실제 원래 표준 편차보다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얘를 표준화할게요. 여기 똑같이 반대편에 얘 표준화하면 이걸 평균을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누게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표준화했을 때 1.9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돼요. 이때 이 넓이가 정확하게 0.95예요. 그래서 1.96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온 값에다가 1.96이 곱해진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딱 세팅해주면 신뢰도가 99%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을 넓히고 싶다. 95% 말고 나는 99%를 원해. 그러면 신뢰도가 99%짜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2.58 루트 n분의, 참고로 외울 필요 없어요. 줘요, 항상. 이렇게 주면 이게 99%짜리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는 여기 면적에 있고, 이게 우리가 한규리 씨나 저나 아니면 누군가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냥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서 그 모평균이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거야?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애매한 거예요. 그냥 서로 간의 툴을 통계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 이 이상의 얘기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다루진 않아요. 실제가 있겠죠. 저도 더 깊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통계학을 더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서로 약속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면 되고, 마지막이에요. 외워야 될 거 마지막.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요. 신뢰 구간은 여기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요. 2배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또는 2배 2.58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얘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문제 풀 때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야, 우리가 모평균 한번 추정해 볼 거야. 그래서 한번 표본 조사를 해봤어. 해봤더니 평균이 10이 나왔어. 고민돼. 진짜 평균이 이 10하고 어떤 관계일까? 계산해 보자. 그래서 네가 몇 개 뽑았지? 저 100개 뽑았어요. 100개 뽑았어? 표준편차 얼마였어요? 표준편차가 예를 들면 5예요. 5, 10. 그러면 5, 10, 10. 10으로 할게요. 표준편차가 10이고, 자, 지금 내가 구한 x반은 스몰 x반은 지금 이번에 한 번 구해서 따져본 평균이에요. 1100개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95% 신뢰고 하나 만들어 보자. 모평균이 어디쯤 있을까? 해보면 10 더하기 1.96, 그 다음에 루트 n 10분의 여기 보면 10이죠. 없어지고 결국 11.96. 여기는 10 빼기 1.96이니까 9가 아니라 8.04 이렇게 돼요. 10 빼기 1.96 맞나?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평균이 여기 사이에는 어딘가 있긴 어딘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여기쯤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추정이에요, 추정. 절대 몰라요. 우린 끝까지 모평균이 몇인지는 시원하게 아는 것은 문제론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건 문제고,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존재하지만 그걸 알아낼 길은 없다. 만약에 알아낼 길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거예요. 그냥 전수조사 구하고 말지. 상황 이해될까요? 이때 누가 물어보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거 빼는 게 아니라 여기다 2배 하면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그 이상한 점을 혹시 못 느꼈다면 마지막 이상한 점 하나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좀 원래는 의문투성인데 한 가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를 쓸 때 얘가 정체가 뭐냐 그러면 얘는 이번에 조사한 표본 평균이야. 이해되죠? 얘가 뭐냐, n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표본 조사할 때 내가 몇 개 뽑았느냐 표본의 크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알아야 될 거죠. 자, 얘가 문제예요. 이거 뭐지? 이거는 모표준편차예요. 그럼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모평균 몰라서 모평균이 여기쯤 있어요 이러는데 얘는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문제에서 알려줘요, 초반에. 근데 진짜 문제는 얘를 안 알려줘요. 뭘 알려주느냐? 드디어 나와요. 이게 기억나면 좋겠어요. 마지막 얘기예요. 드디어 나와요. 표본을 뽑았을 때 우리가 평균을 낸 게 얘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표본을. 그때 우리가 S. 거기서는 대문자 S였고 저는 스몰 s라고 쓴다는 이 S가 뭐냐? 내가 한번 표본을 뽑았을 때 요것의 표준편차예요. 이거는 실제 표준편차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할 거냐? 특별한 말이 없으면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얘랑 같다고 친대요. 그렇게 교과과정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올려서 문제를 풀면 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한 문제에서 표준편차는 한 번을 줘요. 한 번. 그거 여기다 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뭘로 의심하냐면 얘랑 헷갈려요. 얘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얘는 표본 표준편차.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면 됐어요. 잊어버리고 이걸 쓸 건데 요 위치에 뭘 쓴다? 원래는 모 표준편차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없다면 그리고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구한 표본 있잖아요. 이 표본의 표준편차를 그냥 표본 표준편차랑 같다고 칠래. 모 표준편차랑 같다고 치려고 여기다 S를 쓰면 돼요. 모호함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더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서 끝내서 그래요. 이 뒤에 만약에 다른 교과과정이 있었다, 모듈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1484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끝이고 1484번입니다. 어느 농장에 돼지를 키우는데 표준 편차가 5kg. 벌써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실력인데 아니 어떻게 표준 편차가 5kg인 거를 알고 있다고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모평균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가 모표준 편차죠. 어쨌든 이랬을 때 모평균 모르고 5의 제곱이죠. 이랬을 때 이 녀석의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내가 평균이 150이에요. 자, 거기 써있는 100마리라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n이고 거기 써있는 150이 평균인데 이 평균이 뭘 얘기하는 거냐? 스몰 x. 지금 내가 100마리 했을 때 한 번 나온 평균이에요.
그럼 실제 평균, 모평균은 100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m은 이 사이에 있다. 우리가 구한 150 더하기 1.96, 95%인가요? 95%고 그 밑에 보면 단 하고 1.96 보이죠? 1.96의 절대값 확률이 0.95다. 이게 1.96을 거기다 써라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지금 제가 1.96하고 2.58 썼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그때그때마다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77% 신뢰구간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합쳐서 0.77 되는 거를 표를 보고 찾으면 돼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숫자로 써주면 돼요. 표준화했을 때 그 값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루트 n은 100이니까 10분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우연히 알려줬으니까 이걸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고 2로 나누면 0.98이죠. 더하면 150.98. 오른쪽에 150.98이 하나 있죠. 2번. 2번이 답이 돼요. 왜 왼쪽은 안 구했느냐? 어차피 대칭해서 문제가 오른쪽을 맞춰놓고 왼쪽을 다르게 해준다.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낸 사람이. 지금 대략 이해되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쭉 하면 돼서 하나만 연습 삼아서 해볼게요. 자, 1487번 해볼게요. 87번. 일부러 99% 한번 해볼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됐네. 잠시만, 답 잠깐 볼게요. 어디 갔지? 학통해설. 이게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방금 어. 1487. 자, 번호는 몇 번? 네, 맞아요. 네,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1489번 해볼게요. 1489번. 벌써 했어요? 네, 좋아요. 지금 하면 왜 이걸 그냥 풀라고 했냐면 당연히 똑같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번 나왔나요? 네. 뭐 때문에 이걸 풀라고 했느냐? 혹시 눈치채셨나요? 뭐가 이게 앞에 문제랑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가 달라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면 잘했어요. 하지만 알긴 알아야 돼. 지금 뭐가 달랐는지. 요게 달라요. 앞에서는 뭘 알려줬냐면 모 표준 편차를 알려줬고 지금은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알려줬어요. 근데 푸는 데는 똑같이 풀면 돼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감지를 못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버리는 순간 갑자기 블랙이 와요. 대부분 그래요. 어느 시점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주든 그러니까 지금 이건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거에 표준 편차를 준 거죠. 그리고 이 앞에 페이지는 뭐냐면 실제 원래 그 아까 뭐 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원래 있는 실제 모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판타지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야죠.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푸는 방법은 똑같다.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96번 해볼게요. 1496번.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아마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몇 번?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감을 찾아가려니까 만약에 문제 구조를 이제 익숙한 사람 조금은 아마 더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일단 200이고 여기 쓰여진 건 결국 200 더하기 9.49. 이 9.4가 뭔지를 보면 1.96?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건 95%일 때고 이게 지금 알파 퍼센트니까 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차. 루트 n이 100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를 알려줬죠. 50이라고 했으니까 50. 이 값이 9.4다.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5가 넘어가면 5분의 9.4 그러니까 1.88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1.88이다. 그럼 이게 1.88이라는 게 이게 뭐냐? 맞아요. 이건 원래 뭐였냐면 표준화 했을 때 이게 1.88이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왜 여기가 1.88일까?
맞은편은 마이너스 1.886 결국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8을 보니까 딱 94의 절반인 거죠. 그래서 2배 하면 94%가 된다. 이해될까요? 이것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다 한 거긴 해요. 이제부터는 문제만 어려울 뿐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97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그냥 풀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 일단은 정기분포를 이루는 게 있고 내가 n명을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95% 신뢰를 줬더니 신뢰 구간을 바로 줘버렸어요.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돼요 라고 줬어요. 그리고 n을 구하래요. 그럼 이걸 보고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거 둘의 딱 가운데 값이 얘예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신뢰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 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값은 둘의 가운데 값이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상을 보니까 90이랑 0.8이니까 더하면 1이고 45니까 40, 80, 40, 40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43 인가요? 2.9 여기다 2.92 빼면 전혀 안 맞네. 42 3.92 맞죠 이제 42 그냥 암산이 아니라 그냥 찍었어야 되죠. 근데 본인은 하세요. 좀 귀찮아가지고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이거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45.92는 45.92는 42 더하기 3.92가 되는 거죠. 이 3.92는 원래 뭐냐? 95%고 거기 보면 1.9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줬네요. 이렇게 되면 돼요. 얘가 3.9이다. 근데 3.92 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게 되니까 얘가 2가 돼야겠죠. 얘가 2가 되려면 루트 n은 5가 돼야 되고 루트 n이 5가 되려면 n은 25가 된다. 이렇게 역추적해서 가면 돼요. 시작할 때 다시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딱 가운데 지점이 이번에 구한 평균. 그걸 기준으로 그거랑 더하기 이 부분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1.96 있고 루트 n 구해야 되고 10이 있으니까 10을 써가지고 이 값이 3.9이니까 결국 n을 구했다. 오른쪽에 504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504 말고 면 99번 499번 503이 다음 문제였어요. 몇 번? 맞습니다. 좋아요. 지금 제 생각인데 문제 풀리잖아요. 그럼 아마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익숙해져서 얼마나 좀 안정되게 푸느냐의 차이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502번 해볼게요. 502번. 1502번. 약간씩 달라요.
답은? 2번? 맞습니다. 괜찮아요? 헷갈리거나 이러면 얘기해줘야 돼요. 저 이제 일단 맞았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맞아요. 그렇게 천천히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면 그 틀을 계속 쓰면 돼요. 쓰고 되고, 여기서, 내가 이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내고. 자, 1508번은 같이 풀 건데, 왜 같이 푸냐면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면 딱히 여기서 문제될 게 없어서.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이 정도면. 64명을 뽑았는데 95%짜리 신뢰구간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놓고서 B 빼기 A가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지웠네?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제가 외워야 될 게 몇 개 없다 그랬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리고 얘는 외워줘야 돼요.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5%라서 이제 2.1.9로 썼고, 2배인 건 여기서 빼면 이게 두 개가 생겨요. 양쪽 똑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표본 평균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루트 n이 64명이니까 얘가 루트 10이니까 8이겠죠. 표준 편차. 얘가 4.9다. 결론 요렇게 4가 되고, 요렇게 약분하면 4, 16, 4, 9, 어이? 이렇게 됐네? 참, 소수점이 있어야겠죠? 0.49. 그리고 표준 편차가 4.9니까 표준 편차는 10이 됩니다. 다시 여기 이 두 개의 실내 구간 주고 빼기했다 그러면 얘가 이름이 실내 구간의 길이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하고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써주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이 틀로만 잘 가주면 돼요. 그래서 12번을 해볼게요. 512번.
네. 그래서 실내 구간이 나왔을 때 두 번 나오죠. 처음에 보면 16명 뽑았는데, 그리고 다시 16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이 당연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x바 1, x바 2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슷한 레벨은 됐고, 자, 유형 5 볼게요. 유형 5가 쉬워요. 이미 했던 거라서 1519번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볼게요. 같이. 쉽지만 그냥 같이 볼게요. 1519번을 보면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다. 모 표준편차를 써요. 모 표준편차. 그리고 여기서 256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n, 표본의 크기고, 그랬을 때 표본의 평균, 내가 이 250명에 대한 표본의 평균이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실내 구간이 99%짜리인데 그게 A부터 M, B예요. 자, 열심히 얘기는 했지만 결국 B 빼기 A를 구하라. 이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 2 곱하기, 그리고 99%에 대한 거 혹시나 해서 보면 2.58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가끔 다를 때가 있어요. 문제마다. 좀 더 쉽게 해주려고 숫자를 단순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58 루트 n분의 루트 256분의 표준편차 알려줬네요. 여기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접근해주면 아마 앞에 문제보다 더 어렵지는 절대 않을 거라서 해볼 것은 바로 그냥 다음 유형 해볼게요. 1524번 해봐주세요. 1524번. 몇 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6에 1529번인데 이것도 설명할 게 있어서 볼게요. 29번. 29번. 보면 이제 계속 똑같아요. 글도 길고 난이도 어떤 포인트에 어려움을 주는지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풀면 거의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아마 자이스토리를 풀어도 여기가 크게 바뀌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그럴 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마플 수준만 제대로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정기분포를 줬고 표준편차가 50이라는 거 알려줬고 n개를 이미 추출해서 평균을 냈더니 뭐 아니라 다를까 스몰 x라고 줬어요.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인 거죠. 한 번의 표본 평균. 그리고 95%로 대충 추정해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가 뭘 쓸 수 있지만 일단 안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중요한데 x바랑 모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되게 만드는 n을 구하시오. n의 최소값 이렇게 되면 n의 최소값. 이게 무슨 얘기냐? 자 x와 m의 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빼기 m 절대값 이게 차죠. 그리고 5시간 이하 그래서 5 이렇게 써볼게요. 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문제마다 조금 다른데 이 문제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어차피 요 안에가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죠. 왜 이렇게 썼느냐? 누가 주인공? m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
다 더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아는 형태, 실내 구간하고 같은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실내 구간이 95%짜리를 만들었는데 95%짜리가 m이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5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실제로 이게 이제 추정된 거고 이걸 보고 요거의 차가 요거 이하로 되게 한다라고 하면 이 모평균이 요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요렇게 대주면 되죠. 자, 누가 위쪽이지? 누가 바깥쪽이지? 차가 요거의 차가 추정했을 때의 결과가 5시간 안에니까 이렇게 된다. 즉 얘가 5보다는 1.96 루트 n 50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설령 우리가 부동호 방향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등호일 때가 답이겠죠. 어지간하면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10이고 넘어가면 루트 n 10 곱하니까 19.6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양쪽을 제곱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곱하면 제곱해야 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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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네. 뭐 아무 상관 없이 되나요? 안 되죠. 19점 이게 뭐 다른 게 없어가지고 제곱할게요. 66에 36, 69, 54, 61은 6, 96에 54, 99, 81, 91은 9, 196 해서 소수점 2개 여기 찍으면 더하고 여기 찍으면 내려오면 6, 내려오면 1 올라가니까 1, 1, 6, 6 그래서 7, 2, 14 그리고 여기다가 1 올라가면 18 여기다 1 올라가면 3 그래서 384.16보다 n이 커야 되니까 제곱 한 거예요. 얘는 385가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풀게 시켰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대략 이해는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펼쳐버리면 여기 m 빼기 x가 만약에 이게 거꾸로 얘가 가운데 놓고 m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m을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이 모양새를 마지막 모평균을 항상 부동호 가운데 넣는 모양새를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대략 이해되나요? 여기 추정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다르게 설명해보면 똑같은 거지만 결국 실내 구간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95%짜리를 체크했더니 여기랑 여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x일 거고 여기가 x 더하기 얼마일 거고 여기가 x 빼기 얼마일 거잖아요. 근데 5시간 이하의 차이가 난다는 건 여기가 5인 거죠.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95%짜리가. 그럼 95%짜리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구한 실내 구간은 어쨌든 5시간을 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5시간 이하란 얘기는 그러니까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게 5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차이라는 게 이쪽으로 차이고 저쪽으로 차이인데 그리고 우리가 표현 평균에서 이거를 더하거나 빼잖아요. 이 값이 5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실내 구간이. 이해될까요? 이렇게만 써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아까 그 실내 구간 써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하나 풀어볼게요. 우리가 할 것은 계산이 좀 최대한 간단한 걸 할게요. 31번 해볼게요. 31번. 거의 똑같은 문제네요.
몇 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을 보면 이게 이미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어서 어렵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해볼게요.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형태가 다른 거였구나. 3, 4번 해볼게요. 1534번. 이제 유형 이거 말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비슷한 걸 해가지고 벌써? 잠깐만. 네, 몇 번?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만들기 나름이다. 결국 저기 써 있는 값이 이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앞에 붙어 있는 값은 표준화했을 때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는 그 표준화했을 때 변수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아서 해볼까요? 일단은 38을 같이 읽으면서 해볼 건데 이런 거예요. 표본의 크기, 기억을 보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을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1.96 표본 1.96 95% 기준으로 해볼게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95%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이때 얘를 건들지 않고 신뢰도를 높이고 싶대요. 그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 값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95% 기준인데 신뢰도를 크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전체가 어떻게든 옆으로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원래보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해될까요? 이것도 이해하면서 생각해보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95% 불안해. 99%를 해줘. 그러면 조사 다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 아니라 그거에 맞게 그럼 조금 더 늘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은 보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 여기서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픽스 시켰어요. 얘를 픽스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 얘가 커진대요. 얘가 커지면 이게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가 이 값은 작아지고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 얘기는 신뢰구 길이는 오히려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신뢰도가 일정한데 표본을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신뢰 구간이 짧아진다가 실제 맞는 거죠. 잘 들어보면 신뢰 구간은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짧은 게 좋아요. 더 타이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똑같은 확률인데 쟤는 막 여기서 이만큼이요. 그럼 그게 뭐야? 이런데 아주 타이트하게 요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겠죠. 그 근거는 뭐냐? 더 많이 조사하면 되는 거죠. 성의 있게.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표본의 커지면 좋은 거다. 조사가 좋아진 거고 그 조사가 좋아진 것의 반증은 신뢰도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길이가 짧아지거나 디귿 모평균이 켜지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평균은 모평균이 크다 작다는 이제 원래 정균표 모평균이 이렇게 옆으로 평행이동 정도죠. 실제로 그 값과 신뢰관의 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없어요. 모평균이 커졌을 때 표본을 내가 뽑아서 평균 자체가 모평균이 크면 이 평균도 커질 확률이 개연성이 같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뢰관의 길이랑 상관없어요. 왜? 신뢰관의 길이는 이거거든요. 얘가 없죠. 신뢰관의 길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쟤랑도 관련이 없고 얘가 관련 없으니 얘랑도 관련은 없다. 우리가 해볼 것은 요거가 좀 그래도 좋아 보네요. 41번 해볼게요. 1541번.
몇 번? 드디어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4번, 4번. 오, 하나씩 볼게요. 5번을 한번 볼까요? 표본 평균하고는 관계가 없죠. 옳은 것은 이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옳은 것은. 41번 맞아요? 네.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써 있어요?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뭐지? 그럼 왜 처음부터 5번까지 오는 동안 전부 옳지 않았다? 옳은 것은.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몇 번이죠? 4번. 네. 1번입니다. 네, 이상한데. 자, 이게 문제가 좀 웃기는 게 옳은 것은 해놓고 1번을 답을 써놔서 이제 넘어가게 해놨는데, 자, 볼게요. 일단 5번은 당연히 틀린 거죠. 왜냐면 표본 평균하고 실내구간의 길이는 관계없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죠? 4번. 표본의 크기가 9배가 되면 실내구간의 길이가 2, 1점, 그냥 이걸로 예시를 할게요. 루트 n분의 표준편차인데, 신뢰도가 일정할 때니까 얘를 고정시켜 놓고 표본의 크기 얘가 9배가 되면 그럼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뭐 1, 2, 3번부터 읽어볼게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자 얘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얘가 작아지면 신뢰관리는 오히려 커지겠죠. 얘가 작아진다는 게 값이 커지는 거니까. 3번도 틀렸고. 2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자, 이거 높아져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얘가 커지는 거 좋고 얘가 작아지면 이 숫자가 또 커지죠. 그러니까 실내관의 길이가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2번도 또 틀린 거예요. 마지막 1번은 왜 맞냐? 신뢰도를 낮추면서 자 얘가 작아지고 이것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얘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실내관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문제인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옳은 것을 해놓고서 1번을 쓱 옳은 걸로 해놓으면 관성에서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아마 1번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일단 저거는 끝났고 진도는 일단 끝났고